월리슈라우를 유지보수해서 저희가 잘 납품을 했었는데 네. 비슷한 수주 소식이 지금 HD 현대중공업에서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대한민국 조선을 대표하는 그런 회사들이고 특히 방산 분야에서 쌍벽을 이루는 회사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 MRO 미국 함정의 MRO 사업을 이제 한화오션이 주로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HD 현대중공업이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주하는 것이 미 해군 군수 지원함이거든요. 이 2007년에 취역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앨런 셰퍼드 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대략 한 4만 톤급이에요. 2007년에 취역을 했고요. 그러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유지보수할 때가 됐죠. 사실 관세 협상이 어렵게 타결이 됐고 이후에 나온 첫 수주라고 하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마스카 프로젝트가 나온 이후에 이 국내 조선사가 수주를 했고 이게 이제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 기대가 됩니다. 다음 달부터 울산에서 이제 정비에 착수를 하고 11월 한 3개월 정도 MRO 사업을 하고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앞서서 한화오션은 미 해군의 월리슈라우를 감쪽같이 고쳐서 호평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미국의 군함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국내 최초로 미국 해군 MRO 사업에 진출한 한화오션에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슈라우가 그 첫 프로젝트로 입항했죠. 특히 정비 도중에 미 해군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새로운 문제를 발견해 추가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계약보다 대폭 증가된 매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미 해군으로부터의 신뢰가 더욱 두터워진 계기가 됐습니다. 예. 헌배가 들어와서 세배가 돼서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요. 예, 그 미국 쪽에서 놓친 결함들까지도 우리 조선소가 발견을 해서 이걸 네. 제대로 고쳐놨다고 하고 실제로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서도 한화오션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월리슈라우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정비가 됐단 말이죠. 미 해군에서 아주 정말 만족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루어졌고 이번에 이제 HD 현대중공업도 수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에 트럼프의 측근, 그 러셀 보트 백악관의 예산관리국장, 장관급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직접 한화가 수주한 매입한 펠리 조선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측이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측근이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 결심을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화오션이 작년부터 3건이나 MRO를 수주를 했고요. 지금 HJ중공업도 있습니다. 예. HJ중공업이 미 해군 MRO 사업 진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워킹그룹도 만들고 있고요. 그 미 해군과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 추진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예. 자, 마스카 프로젝트를 가로막는 미국 내 법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마 존스법이 될 것 같은데 예. 미국 내에 있는 화물 운송에서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동맹국에는 예외로 하도록 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1920년에 존스 상원 의원이 추진한 법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연안 항로에 동원되는 선박은 미국이 제조하고 미국이 운영하는 그런 식의 딱 그 엄격한 조건을 맞췄고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실제 만약에 그러니까 이 외국산 배를 만약에 갖고 올 경우
그러니까 또 미국의 배가 외국에서 수리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의 50%를 관세를 때립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미국의 조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 조선 산업을 쇠퇴하게 된 결과가 됐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사실 뭐 이렇게 땅 줍고 헤엄치기 식으로 경쟁이 없다 보니까 혁신이나 기술 개발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타고 한국과 중국이 사실은 조선이 예. 강대국으로 지금 들어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종의 뭐랄까 이거 선박회사들 같은 경우는 고유 관세를 물고도 노임이 싼 중국 같은 데다가 배 수리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를 물어도 미국에서 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먹히고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미국의 조선 산업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중국의 그러니까 영향력이 커지는 바람에 특히 선박 같은 경우도 상당히 또 이 안보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개정하되 이 지금 한국이나 일본처럼 동맹국에서 수리하는 경우에는 50% 고율 관세를 까주자. 예. 그런 이야기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 법의 이 개정 법안을 미국의 여야 이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어요. 초당적으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중국 견제도 하고 동맹국과의 협업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존스법에서 동맹국이 예외가 된다면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이 단순히 이제 군함뿐만 아니라 상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동맹국이라 콕 집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맡기지 않고 예. 동맹국이면 한국, 일본이 아마 조선 분야에 선두를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앞서 MRO 이 사업을 우리가 연이어 수주를 하고 있는데 함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선을 수리하는 건조하고 수리하는 부분까지 확대가 된다면 앞서도 여는 말에서 나왔습니다만 이건 수십 년 만에 찾아오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조선산업 후퇴 또 중국의 아주 절대적인 열세, 위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동맹국인 대한민국에게는 기회의 창이 열리는 것 같다. 다만 과거에 그 존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번번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종 통과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상선과 관련한 제약은 존스법이고 그다음에 미국 군함의 경우에는 지금 MRO는 물론 우리에게 몇 차례 맡긴 적이 있습니다만 건조 자체는 미국 내에서 하도록 한 이 반스톨레프슨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혹시나 미국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2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미국의 조선은 뭐 압도적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항모 전단을 11개나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조선, 미국의 힘으로 함정을 건조하고 사실 그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 비밀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맡기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반스 톨라프슨 법이라는 게 그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지금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미국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개정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위사업청은요, 미 해군성과 한미 MRO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면서 이 개정에 대해서 이 개정이 돼야 사실 마스카 프로젝트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게 과장급 워킹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7일에는 워싱턴 DC에서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가 개최됐거든요. 이게 만약에 법이 개정된다면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기술이에요. 기술 유출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술 유출이 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함정
이 건조를 동맹국이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앞서 말씀해주신 방사청과 미국 해군의 논의에서 이제 단순히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미국 군함을 건조할 때 우리가 생산한 부품을 쓰는 방안도 좀 제안을 했다고요. 예, 이제 배를 만들 때 보면 배라는 게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배는 만약에 천공이 되면 이게 침몰하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작은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가 구멍이 뚫리더라도 침몰되지 않도록. 이게 많은 블록으로 구성이 됐는데 방사청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이 블록 만드는 데는 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의 블록을 좀 많이 써달라. 미국에서 함정을 만들더라도 이런 제안을 했다고 그러고요. 지금 반스 톨레프슨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뭔가 조선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그 블록, 그 배에 들어가는 블록을 모두 만들어가지고 그걸 싣고 가서 미국 조선소에서 조립만 하는 걸로. 그러면 법을 어기지 않고도 마스카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한미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최종 생산국만 미국으로 맞춰나가는 그렇습니다. 방안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법안들 개정 외에도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규모 금액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걸림돌이 될 만한 걸 좀 바꿀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역시 뭐 일단 이거 관련된 법들, 이 부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법들에 대한 개정을 그러니까 우리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나서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로비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소영 국방부 소속 군 판사가요. 최근에 한국 방위산업학회에 논문을 게재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함정 건조뿐만 아니라 상선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노조가 상당히 그러니까 조선 노조가 아주 강하거든요. 이런 이 노조들의 입장에서는 외국의 이 조선사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수주를 늘려가는 부분들에 있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노동계의 압력이 미 의회에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단계별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특히 미국의 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서 단계 때마다 그 전문가들의 조언을 거쳐서 민간이 합동을 해서 미국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예.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주한미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할 자체가 좀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뭐 현실화하진 않았고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취임 후에 첫 간담회에서 이제 실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네. 주한미군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역량, 능력이라고 말을 했어요. 예, 지금 동맹 현대화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 지금 실무선에서 한번 논의가 될 거고 이번 25일 날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지금 예상되는데 어쨌든 주한미군 1인자인 브런슨 사령관이 이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취임 후에 첫 기자회견을 캠프 험프리스에서 이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병력의 숫자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건 뭐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군에서. 뭐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능력이 부족하면 뭐 그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니까. 다만 이제 브런슨 사령관이 얘기한 것 내용 중에는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주한미군의 이동을 막는 규정은 없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다시 말하면 임무 전환, 역할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에 있지만 혹시 뭐 대만이라든지 이쪽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역할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주한미군,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한미연합 사령관으로서 혹시 일부 숫자의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강력한 힘으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대비태세는 확고하게 갖출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말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